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각종 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중에서 이 사이버 경찰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또 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각종 우리 생활 이 요소들이 점점 이 디지털화, 사이버화, 또 모바일 되어 있는 네트워킹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일어났었던 있는 범죄가 거의 대부분 사이버 상위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었던 범죄를 막듯이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실시간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보통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손실 뭐 요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이 뭐 각종 생활 뭐 경제 활동이라든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 뭐 기타 뭐 일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교통이라든가 의료든가 굉장히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이 모두 다 네트워킹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이버 범죄와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이 범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다크웹이라든가 이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그 앱을 깔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실제 우리가 그냥 인터넷상으로는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만의 일종의 메신저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크웹이라든가 뭐 가상통화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수단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범죄 수법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N번방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서울, 경기, 뭐 부산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점점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사이버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사이버 수사, 사이버 예방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각종 이 전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 보통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특별하게 채용을 해서 현장에 대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처럼 경찰 내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분야, 이 사이버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수사 전담 인력을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악성 코드를 씹는 거, 암호화 프로그램, 또 같은 디지털 증거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현장에서 압수하게 되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IT 기술과 사이버 관련되어 있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경력 특채 이러한 경찰관들을 지속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 연구 인력들을 선발을 해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 휴대폰 감식이나 뭐 태블릿, 노트북 감식, 뭐 디지털 뭐 이 사진 같은 거 감식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점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들만 가지고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이 경찰관들한테 당연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주로 신임교육이나 기본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찰 인재원이나 아니면 경찰 수사연수원 같은 데에서는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산에 있는 경찰 수사연수원에 사이버 수사라든가 사이버 테러, 뭐 컴퓨터 포렌식이나 아니면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뭐 영상 분석 이러한 전문 과정을 개설을 해서 연간 뭐 300명 이상의 인원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각종 이 민간 교육의 민간 기관에서도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빠르게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매년 민간 전문 교육기관 대학을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해킹이나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악성 코드, 뭐 데이터 복구, 또 운영 체제나 아니면 디지털 분석과 관련된 영상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첨단 기술들을 교육시키고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석사과정 이러한 뭐 외부 교육 위탁 뭐 이러한 것들도 매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사이버 범죄가 우리가 일반 범죄와 동일하다라고 이 체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범죄도 경찰이 경찰 활동을 구분해서 보면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죠.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있다 그러면은 범죄 진압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범인을 못 잡았을 경우에 수사를 통해서 이 범인을 잡는 겁니다. 자, 따라서 범죄 예방, 범죄 진압, 범죄 수사하는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도 사이버 상에서도 사이버 범죄 예방과 사이버 범죄 대응, 그죠? 현장에서 대응, 그리고 사이버 수사로 기법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사이버 범죄 예방부터 보시면은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캅과 같은 앱을 만들어서 이 앱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사이버 범죄가 유행합니다 라고서는 전 국민한테 알리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관련돼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사이버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예방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뭐 주로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또 민간 기업에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요즘 사이버 상에서 새로운 범죄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주의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중에서 악성 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웹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예를 들면은 불법 음란물이라든가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러한 유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이 경찰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민간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가 그룹하고 교류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나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한테 예방과 함께 이들을 일종의 경찰의 넓은 인력 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캅스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경찰관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본인이 경찰관이 됐다라는 입장에서 사이버상에서 각종 신고 활동이라든가 각종 정보 수집 활동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찰이 그 많은 유해 사이트, 그 많은 불법 정보, 그 많은 유해 정보들 다 일일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그거를 굉장히 넓은 인력풀로 일종의 명예 시민경찰처럼 인력풀을 활용해서 하고 그들 자체도 그러한 각종 유해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그러한 자원봉사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간다 그러면은 경찰 활동을 사전에 사이버 경찰로서 미리 체험해 본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각종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심포지움을 열어서 개최하기도 하고 각국에 있는 이러한 이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들과 또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때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글로벌 IT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업체에서 직접 개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이들 중요한 SNS 매체들이라든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봤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서 유해 정보가 시민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적인 공조나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유해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하지만 구글이나 유튜브에서도 차단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러한 협력을 누가 하겠습니까?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유해 정보를 단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이런 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말씀드렸었던 빅테크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캅스를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계속 떠돌고 있는데 이 정보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국내 포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었던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각종 SNS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외에 각종 국제 사이버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든가 국내에서 중요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공 포창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일종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을 해서 그나마 사이버 범죄를 열심히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는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진압을 하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수사 단계를 거쳐서 최대한 사이버 범죄를 뿌리 뽑도록 경찰이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대응 단계를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다크웹입니다. 야, 이게 우리가 기존에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N번방 사건도 이런 걸 통해서 그들끼리만 접속하는 앱과 그들끼리만 접속하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불법 정보가 오고 갔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 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게시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해야지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여성의 신체를 촬영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일종의 공동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범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신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해가지고서는 마치 몸캠 피싱 하듯이 새롭게 돈을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요청을 하거나 불법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주로 다크웹이라든가 각종 불법 앱들입니다. 자, 이들 다크 앱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 IP 추적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각종 접속 기록들도 모두 다 암호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뭐 성착취물, 특히 뭐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불법 정보도 있겠지만 뭐 아동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라든가 뭐 이게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 뭐 IS에서 활용하고 있는 뭐 무슨 뭐 불법 테러와 관련된 거, 뭐 총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해킹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불법적인 정보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크웹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추적을 해가지고서는 이들을 차단시키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한편 사이버 범죄의 수사 기법을 경찰 내에서 더욱더 개발하고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이버 테러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 연구회를 발족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추적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아동 음란물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아동 음란물, 미성년자 음란물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단속하고 추적 검거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를 해서 이게 이 숙박업소에 보면은 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 무선 IP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 촬영될 수 있는 이러한 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이 상황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 자문단을 만든다라든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 수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범죄가 막상 발생을 하고 나면은 자기 몸캠 피싱으로 해가지고서는 누군가한테 정보가 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그냥 노트북 켜놓고 있었는데 그 카메라가 해킹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보가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 자기는 몰랐죠.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한 영상물을 녹화했었던 해킹을 했었던 그 업자 내지는 해킹을 했었던 그 범죄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서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로서는 거기에
뭐 돈을 보내주거나 해가지고 삭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삭제가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죠?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 사이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4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돼서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불법 이용과 관련돼서 또 불법 콘텐츠와 관련돼서 연간 한 20만 건 이상의 사이버 범죄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유형들을 보시면은요, 인터넷 사기라든가 사이버 금융 사기 하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 사기 하면은 대표적인 게 사이버 금융 사기. 예, 바로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접근이 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직접 당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오히려 이 인터넷 사기라든가 인터넷 사이버 금융 사기에 대한 신고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일종의 경찰 입장에서도 예방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유형화시켜서 거꾸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불법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또 사이버 음란물이라든가 사이버 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신고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금 이 불법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각종 차단이나 유해 정보물 단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들 기관과 실시간으로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이나 아니면 사이버 수사 요원을 선발을 할 때 이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경찰로 특별 채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을 안 하면 좋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은 각종 정보들이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상에 너무나 많은 범죄 정보가 범죄자라면 우리 그 사람 범죄자도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각종 모든 수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사를 하게 되면요, 수사 단계에서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분석하면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공범자라든가 그로 인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제2, 제3의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종 기술이나 각종 지식 개발이나 아니면은 전문 인력들을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도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각종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증원 배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점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이러한 압수물을 가지고 이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현장 교육을 경찰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내부 심의라든가 현장 지원 등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디지털 증거 관련된 게 이러한 것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압수하게 되는 거 가장 많은 게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기라든가 각종 디지털 CCTV와 관련된 거, 내비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은 해킹, 암호,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것들을 경찰에서 수집을 했었을 경우에 이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법정에서 꼼짝 못할 만한 이러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증거물 확보에 당연히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하고 이에 대한 각종 연구 개발이나 협력 활동, 기타 이 R&D 사업, 즉 연구 기술 개발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ICT 기술 개발의 역량을 경찰 내에서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찰에서는요, 24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수사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직접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다양한 이 디지털 분석 프로그램들을 현재 개발을 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경찰에서 개발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주로 최근에 가장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은 훼손되지 않고 명확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외에도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GPS와 상호 연동돼서 어떤 위치에서 이거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 디지털 증거를 그 사람이 이미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이를 복구할 수 있는, 그죠? 이러한 기술들을 경찰에서 끊임없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 교수나 변호사나 연구원들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연구학술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그동안 발생했었던 각종 사이버 범죄들의 유형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범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해킹과 디도스 공격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입니다. 자, 해킹은 몰래 들어가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빼온다라든가 아니면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를 망쳐놓는 거를 사용하는데,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 공격도 자기네들이 접속해야 되는 서버가 있으면은 그 서버에 수없이 많은 대량의 스팸 메일을 보낸다든가 대량의 실시간 동시 접속자들 만듦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는 것처럼 갑자기 사이버 캠퍼스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서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아예 사용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누가 입어요? 그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대학이면 대학, 기업이면 기업, 이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이 해킹한 사람들, 범죄자들이 요구하겠죠. 너희가 얼마의 돈을 주면은 더 이상 해킹하지 않겠다, 디도스 공격을 멈추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각종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들이 어떠한 특정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IoT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서버가 돼가지고 디도스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디도스 공격의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해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들을 신고를 통해서 포착을 하고 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응편 보고 있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사이버상의 사기 행위하면은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결제와 관련돼 있는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유형에서 봤었던 것처럼 인터넷 금융 사기, 예를 들어서 피싱이나 파밍이나 스마싱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상거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거의 대부분을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사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이버 금융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피싱, 이러한
문자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SNS가 스미싱이 그런 겁니다. 스미싱이 SNS 같은 문자를 보내서 거기 링크에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밍은 이러한 그 모종의 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과 동일한 팜을 만들어 놓는 거죠. 동일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 농장으로 입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 또 피싱은 우리가 보이스 피싱처럼 목소리를 통해서든 메신저를 통해서든 나 친구야 나 누군데 얼마 보내줘 라고 해서 그 메신저를 해킹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또는 목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는 거. 게다가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영상통화와 비슷한 형태로 목소리를 그대로 변조를 해서 만드는 기술까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몸캠 피싱 사건이라든가 메신저 이용 사기 등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건들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늘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온라인상에 구글링을 하다 보면 접속하게 되는 뭐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또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냥 도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서는 불법 대포 통장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간다라든가 이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기 사건이나 새로운 절도 사건 즉 2차 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사이버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또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뭐 N번방 사건 또 그 이전에는 뭐 소라넷 사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이 불법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다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국내에 있는 기관만으로는 모두 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서버가 있는 해외에 있는 기관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서는 끊임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터넷 선을 차단을 시키고 이러한 주소들을 계속해서 중지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들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새로운 접속 코드와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 성폭력과 관련되는 착취물을 이 음란물을 보는 사용자들까지도 같이 처벌을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반속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N번방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웰컴 투 비디오 같은 사건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대형 사건으로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 침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아니면은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탈취를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유출시킴으로 해가지고 또는 이거를 일종의 유통시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명, 주민번호, 뭐 핸드폰 번호, 은행 통장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더 나아가서 자기가 거기에다 취향을 적어놓은 거 있죠.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했었던 것까지 모두 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세트가 한 사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가 뭐 다양한 자기가 뭐 홈쇼핑몰에다가 등록해 놓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거를 데이터를 해서 불법 매매로 팔아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세트를 구입을 한 업체, 뭐 국내 업체일 수도 있고 중국 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그 사람의 우린 주민번호의 나이가 나오니까 나이대에 맞춰서 성별에 맞춰가지고서는 새로운 마케팅 불법 스팸 메일을 활용을 하는 거죠.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 그러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거기에 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아이디가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발송 메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나 아니면은 인터넷 이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위반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 등을 봤었을 때 결국 경찰 입장에서도 이러한
각종 개인정보 침해, 불법 정보 유통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뭐 자기가 직접 아주 큰 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경찰로 입직을 해서 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이 사이버 범죄가 역시 새로운 형태로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우리한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스마트폰으로만 나중에는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말고 자기 집에 있는 다양한 IoT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 뭐 드론과 관련돼서 뭐 집에서 만약에 로봇으로 되어 있는 펫을 키운다 그러면은 그 펫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가 변화 나가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디지털 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